여기가 어디라고? 거지들 밥상머리를 차려 건물 풍격 떨어지게 환장하겠네. 정말 당장 치우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들 밥상머리를 차려. 더러운 냄새. 그 여자의 구두 발길질에 제가 경비서는 아빠 드리려고 밤새 푹 고아간 공국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딸년인가? 똑같이 천박하네. 모욕적인 말과 함께 뜨거운 국물에 데인 아빠의 발등 위로 찢어진 돈 몇 장이 던져졌습니다. 그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제 아비의 밥상을 엎어버린 저 여자를 반드시 제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고.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배달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마음 편안하시도록 사연 배달부가 두 손 모아 빌어드릴게요. 그럼 사연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P-타워 1층 로비에서 이강식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차가운 야외 공기가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이강식의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로비 곳곳을 살피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리문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식이 고개를 돌리자 지우가 보온 도시락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우는 아빠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야. 날도 추운데. 이강식이 반가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저녁 거르실까 봐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공국 푹 끓여왔어요. 얼른 뜨끈할 때 드세요. 지우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끓이느라 아침부터 서 있었어요. 몇 시간을 푹 고았는지 몰라요. 국물이 아주 진국이에요. 이강식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고맙다, 우리 딸. 아빠가 다른 복은 몰라도 자식 복 하나는 넘치게 받았어. 우리 지우가 최고다. 아유, 아빠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른 드세요. 지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허리가 구부정한 오 여사가 청소 도구를 끌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60대의 오 여사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이강식이 오 여사를 보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 여사님, 마침 잘 오셨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딸이 공국을 끓여왔는데 이 뜨끈할 때 한 그릇 같이 합시다. 이강식이 공국을 플라스틱 그릇에 정성스럽게 따르며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공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경비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어서 드세요. 오 여사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따님이 아버님 생각해서 가져온 귀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인심 좋게 이럴 때 나눠 먹는 거죠. 우리 딸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맛이 아주 좋아요. 이강식이 오 여사의 사양하는 손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추운 날에는 따끈한 국물이 최고예요. 몸도 녹이실 겸 어서 한술 뜨세요. 오 여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정을 받아서 어쩌나. 지우는 유리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의 따뜻한 마음씨가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야. 평생 그렇게 사셨지.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내려왔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모피 코트를 걸친 박 여사는 펜트하우스에서 갓 내려온 듯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여사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두 사람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들처럼 밥상을 차려. 박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빌딩 품이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당장 치우지 못해. 이강식과 오 여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저녁을. 닥쳐. 박 여사가 이강식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꾸리꾸리하게 더러운 냄새까지 피우고 있어. 여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밥 먹는 식당이 아니라고. 여긴 강남 한복판 고급 빌딩이야. 박 여사가 구두 발끝으로 오 여사의 손에 든 공국 그릇을 3개 걷어찼습니다. 철커덕. 플라스틱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공국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강식과 오 여사의 손등과 다리에 끓는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얀 밥알과 고기 건더기가 고급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아, 뜨거워. 이강식도 손등의 화상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자신보다 오 여사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많이 데이셨어요? 어쩌나? 이강식이 자신의 아픈 손으로 오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이강식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선행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지우가 유리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가 뛰쳐나온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저 영감탱이 딸년인가? 생긴 것부터가 똑같이 천박하네. 그 애비의 그 딸이구만. 어떻게 어른이 돼서 사람이 할 말이 따로 있죠. 당장 사과하세요. 어른? 아? 지금 나한테 어른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박 여사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이 흩어진 공국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나 받고 둘 다 썩 꺼져. 그리고 저 영감, 내일부로 당장 해고야. 알아들어? 돈을 던지는 박 여사의 오른손 등에서 지우는 흉측한 화상 흉터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가 손등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우의 시선을 느끼자 황급히 장갑을 꼈습니다. 지우야, 안 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 이강식이 딸의 팔을 붙들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응? 어서 가자고. 지우는 아빠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박 여사를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해 둘게요. 반드시. 그날 밤 지우는 아빠의 화상 입은 손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이강식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물집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왜 그런 모욕을 참으세요? 지우가 연고를 바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존경받던 선생님이셨잖아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사셨는데. 이강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야. 왜요? 왜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하신 게 있어요? 평생 바르게만 사셨는데. 이강식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옛날 제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이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요? 너도 아는 애야. 김태준이. 고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던.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준이 형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무척 아끼시던 제자였습니다. 태준이 형이요? 그 아이가 도움을 청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이강식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설마 사기였어. 전 재산이 날아갔지. 교직원 연금까지 모두 압류당했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었던 제자의 배신이라니 아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다 잃어서 너 결혼할 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강식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밍크 코트 하나만은 해주려고 경비 일을 시작한 거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몰랐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아니야, 지우야.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예비 신랑 김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우 씨,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 엄마가 점을 봤는데 상견례 전까진 며느리 얼굴 보면 부정탄대. 진수야, 우리 아빠가. 정말 미신 같은 거 안 믿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상견례까지만 참아. 김진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강남 빌딩주라는 예비 시어머니와 아빠를 해고시킨 건물주 박 여사가 혹시 동일 인물은 아닐까요? 그날 오후 지우는 아빠의 낡은 졸업 앨범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둔 앨범들이 서재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1990년대 앨범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있다. 지우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1994년 졸업 앨범에서 박말자라는 학생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모서리에는 아빠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로 손등에 화상, 등록금 대납, 취업 알선 마이너스 강식.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본방 여사의 얼굴과 사진 속 박말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코의 형태가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손등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어제 박 여사가 돈을 던지다가 노출된 그 흉측한 흉터와 아빠의 메모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빠를 짓밟은 여자가 아빠의 도움으로 구제받은 제자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끔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지우는 앨범을 꼭 안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빠가 평생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악마 같은 여자와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지우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파혼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빠의 선행을 짓밟고 모독한 그 여자에게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졸업 앨범을 다시 펼치고 아빠의 다른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승우 마이너스 현재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말이죠. 지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카드를 찾은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날 이후
자신의 과거를 아는 이강식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고시키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관리소장을 펜트하우스로 불러 올렸습니다. 김 소장, 앉지 말고 서 있어. 박 여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 50대의 김 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영감탱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소문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손버릇이 더럽다고 하든지 치매가 왔다고 해. 어디 가서도 취직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사장님, 이강식 씨는 성실하게. 뭐라고?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김 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동네 관리소장들한테 연락해서 그 영감탱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알겠습니다, 사장님. 김 소장이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이강식은 마지막 근무를 하러 P- 타워에 나갔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청소 중이던 오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오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해고까지 당하시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 여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강식이 주머니를 뒤져 화상 연고를 꺼내 오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라도 바르십시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오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가 이런 분이신 줄 진작 알았으면 평생 건물주한테 굽실거리기만 하는 경비원들만 봐왔는데 이강식이 오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야죠. 오 여사는 평생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 여사는 펜트하우스 전용 쓰레기장을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는 일반 층과 달리 별도의 쓰레기 처리 구역이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절대 일반 소각장에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 완전히 태워버려. 오 여사가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에 처리하겠습니다. 40대 남성 비서가 검은색 가죽 수첩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쟤까지 완전히 날려버리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비서가 가죽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사라진 후 오 여사는 청소를 마저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이강식을 괴롭힌 이유가 뭘까요? 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 7시 비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 여사는 멀찍이 따라가며 비서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서는 주차장 구석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처리해. 돈은 더 줄 테니까. 비서가 검은색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처리하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서가 떠나고 혼자 남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이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담배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오 여사가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남자가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일 좀 처리하려고. 좀 더 있다가 갈 거예요.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 여사는 기회를 엿보다가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검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청소복 안주머니에 숨기고 빈 종이 뭉치를 대신 넣어두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가 애지중지하던 건데 분명 중요한 거야. 오 여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이강식을 도울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이강식이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P- 타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고 이제 경비원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경비 아저씨. 뒤에서 오 여사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오 여사님? 이런 늦은 시간에. 아저씨, 이거 받아보세요. 오 여사가 검은색 가죽 수첩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애지중지하며 태워버리려던 겁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강식이 수첩을 받아들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실 수도. 아저씨 같은 좋은 분이 저런 대접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오 여사가 이강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그 여자 혼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인간들. 이강식은 오 여사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강식은 거실 탁자에 앉아 오 여사가 건넨 검은색 가죽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수첩 표지는 고급스러웠지만 모서리가 해져서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강식이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빽빽한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구청 도시계획과 김과장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2023.3 15 건축허가 담당 박주임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2023.4 20 소방서 안전점검팀 이 팀장 마이너스 1,500만 원 마이너스 2023.5 10 이강식이 손을 떨며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P-타워의 불법 증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번호까지 적혀 있어 완벽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런. 이강식이 중얼거리며 수첩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강제 퇴거 작업 마이너스 용역업체 대표 조모 씨 마이너스 5천만 원 세입자 협박용 마이너스 폭력배 3명 고용비 마이너스 1,000만 원. 박 여사가 임차인들을 내쫓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강식은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말자가 이토록 끔찍한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그 순박했던 아이가. 이강식이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공장 화재로 다친 말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등록금을 대신 내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말자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순수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식은 수첩을 들고 경찰서로 향하려다 망설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제자였던 아이를 직접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지우가 이강식의 손에 들린 수첩과 복잡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이강식이 딸을 소파로 불러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오 여사가 어떻게 수첩을 구해왔는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수첩 내용을 보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지우가 이강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선행이 저 악마를 잡을 칼을 준 거라고요. 오 여사님도 아빠 마음에 감화되어서 이런 용기를 낸 거잖아요. 하지만 지우야, 그래도 내 제자였던 아인데. 아빠, 지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강식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가 아빠를 제자로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를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밥그릇을 걷어찼던 거 잊으셨어요? 이강식이 어제의 굴욕을 떠올리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한테도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낡은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제자 박말자의 졸업사진이에요. 지우가 앨범을 펼치며 아빠의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공장 화재로 손등에 화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어제 그 여자 손등에 있던 흉터 보셨죠? 이강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그 여자가 바로 아빠 제자 박말자예요.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이강식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짓밟은 여자가 아빠 은혜로 성공한 제자였고 그 여자와 제가 가족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이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제가 계획이 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자 중에 기자가 된 분이 계시죠? 이승우 선배님. 승우? 그 아이가 지금 조선일보에 있다더라.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지우가 즉시 이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강식 선생님 따님 지우예요. 어머, 지우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승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지우가 수첩 4본을 넘기고 상견례 날을 디데이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승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이승우는 사회부 탐사보도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승우가 이강식을 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승우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덕분에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우가 수첩을 받아보며 내용을 훑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폭탄이네요. 구청 공무원들 이름도 다 나와 있고 계좌번호까지. 이승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그 여자 제가 반드시 매장시키겠습니다. 승우야, 고맙다. 탐사보도팀 전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비리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이승우가 즉시 취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모든 증거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식도 해고했고 비자금 장부도 태워버렸으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상견례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진수야, 상견례 때 예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엄마, 10억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저쪽에서 먼저 제안했거든. 김진수가 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김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끌어모아 예단비를 맞추셨대. 역시 장인어른 될 분이 센스가 있으시네. 언제 상견례 할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아빠가 꼭 본인이 모시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덫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비 신랑 김진수에게 애절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마지막 체면이라며 꼭 본인이 모시는 곳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하셔. 장인어른이 직접 정하신다고요? 김진수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딸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만이라도 격식 있게 하고 싶다고 하세요. 지우가 눈물까지 섞어가며 연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한편 박 여사는 김진수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비웃었습니다. 가난뱅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박 여사가 소파에서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어디 구질구질한 식당을 잡았는지 구경이나 하자. 엄마, 그래도 상견례인데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시? 저 돈도 다 우리 아들 보고 쓰는 거지. 어차피 예단으로 다 회수할 건데. 박 여사는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시내 최고급 6성급 호텔인 그랜드 조선의 가장 호화로운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습니다. VIP 전용 플로어 50층의 황금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로 꾸며진 그곳은 시간당 사용료만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커넥팅 룸도 함께 예약하고 싶습니다. 지우가 호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따로 인사드릴 곳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2개 룸을 모두 예약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는 예약 확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 씨, 이 호텔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장인어른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세요. 딸 결혼식이 마지막일 거라며. 지우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수가 어머니에게 호텔 이름을 말하자 박 여사도 놀랐습니다. 그랜드 조선? 거기는 재벌들이나 쓰는 곳인데? 저도 그래서 말렸는데 굳이 하신다네요.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구나. 뭐 좋아. 어차피 그 돈도 우리가 회수할 거니까. 상견례 당일 아침 지우는 이승호와 탐사보도팀을 커넥팅 룸에 미리 대기시켰습니다. 선배님, 모든 준비됐죠? 당연하지. 카메라맨 3명의 녹음 장비까지 완벽해. 이승호가 가방에서 각종 장비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 이승호가 박 여사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P- 타워 임차 상인들의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도 오늘 오신다고 했죠? 네, 20명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모두 박 여사 때문에 가게를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죠. 오 여사도 일찍부터 커넥팅 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큰일에 끼어도 되나 싶어서. 오 여사님이 계셔야 해요. 아버지를 위해 목숨 걸고 증거를 가져다 주신 분이잖아요. 지우가 오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무릎 꿇는 모습 보세요. 한편 지우는 아버지 이강식에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혀드렸습니다. 200만 원짜리 수트에 명품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이강식은 30년간 교직에 있을 때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저 괴물의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날이에요. 지우가 이강식의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아빠가 구해주신 그 아이에게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우야, 고맙다. 이강식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네가 이런 고생을. 아빠,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정이에요. 박 여사는 며느리 집안의 전 재산을 예단으로 받아낼 생각에 기고만장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고급 모피 코트에 에르메스 가방까지 들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진수야, 오늘 저쪽 집안 길을 확실히 꺾어 놓아야 해.
승용차 안에서 박 여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집와서 딴소리 못하게 말이야.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예단 10억이 정말 나올까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잡는지 봐라. 호텔에 도착한 박 여사는 50층 VIP 플로어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여기가 맞나?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네. 저쪽에서 정말 무리했나 봐요. 박 여사와 김진수가 황금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룸 상석에 박 여사가 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보자. 박 여사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우는 커넥팅 룸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준비되었고 피해자들은 대기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 원본도 이승우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30년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승우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결전의 장소인 황금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덫이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지우가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황금 연회장 상석에 앉은 박 여사는 수십억 원어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우쭐했습니다. 진수야, 오늘 저쪽 지방길을 확실히 꺾어 놓아야 해. 박 여사가 아들에게 속삭이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말이야. 알겠어요, 엄마. 김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자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우가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으로 먼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우가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양반은 늦으시네. 가난한 집안이라 시간관념이 없나.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뒤를 이어 백발의 이강식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2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이강식은 30년 교직 시절의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저 영감탱이가 미쳤나? 박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경비를 이 방에 들여보냈어? 김진수 역시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사람 끌어내지 못해. 김진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싸늘한 표정으로 김진수의 팔을 뿌리치고 아빠의 곁에 섰습니다. 인사드려요. 지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이자 두 분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이강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이강식이라는 이름에 박 여사는 뇌가 정지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네가 이강식 딸이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짓밟았던 경비원이 자신의 과거를 아는 은사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강식이 그런 박 여사를 지그시 바라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야. 박 여사가 말자라는 본명을 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전 네가 공장에서 다쳤을 때 내가 싸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울던 기억이 나느냐? 이강식의 목소리에 30년 전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몰라. 박 여사가 고개를 가로젓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내 손등에 화상을 입었을 때
선생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취업까지 알선해줬던 거 기억나지 않니? 김진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닥쳐. 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강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자야, 선생님이 그때 내게 했던 말 기억하니? 이강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니.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넌 어떻게 됐니? 나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며 내 밥그릇을 걷어찼지. 이강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 여사님이라고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밥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박 여사가 벽에 등을 기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박 여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가 제가야? 이강식이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 말자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 김진수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이강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선생님 제자였던 거예요? 박 여사가 김진수를 노려보며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우가 리모컨을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우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룸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P-타워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강식이 오 여사에게 공국을 나눠주려다가 박 여사에게 그릇을 걷어차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김진수가 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두 번째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P-타워 비자금 수기 장부 스캔본이 대형 화면에 떴습니다. 뇌물 액수와 공무원들의 실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꺼버려. 찻잔이 스크린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 여사가 찻잔 조각을 치우며 발악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치매가 들었나? 당장 보안팀 불러.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지우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박 여사의 비자금 장부 페이지들이 하나씩 넘어가며 상세한 내용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구청 건축과 과장 김모 씨 마이너스 뇌물 3천만 원, 소방서 점검팀장 이모 씨 마이너스 뇌물 2천만 원, 임차인 강제퇴거 용역업체 마이너스 5천만 원. 김진수가 화면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박 여사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커넥팅 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훔쳐간 사기꾼이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이승우를 비롯한 탐사보도팀 기자 5명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조선일보 탐사보도팀입니다. 박말자 씨, P-타워 불법 증축 비리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승우가 마이크를 박 여사에게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 뒤를 이어 P-타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 상인들 20여 명이 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말자, 내 보증금 내놔. 50대 남성 상인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 우리 가게 망하게 하더니.
60대 여성 상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용역깡패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협박했잖아. 상인들이 박 여사를 애워싸며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도 들어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개돼지라고 하셨죠? 저도 사람입니다. 오 여사가 평생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는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모피코트가 상인들에게 잡아당겨지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라고. 박 여사가 손으로 상인들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박 여사, 공무원 매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임차인들을 폭력으로 내쫓은 것이 사실입니까? 30년 전 은사를 모욕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진수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닥쳐. 넌 모르는 일이야. 박 여사가 아들마저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때 룸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40대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자 씨 뇌물공여 및 횡령, 폭행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여사가 경찰을 보자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박 여사가 이강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강식이 차갑게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자야, 이제 그만해.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박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강식이 무릎 꿇은 제자를 내려다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야, 선생님이 30년 전에 구한 건 너가 아니었어. 이강식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내가 구한 건 착하고 순수했던 그 아이였지. 지금의 너가 아니야. 박 여사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넌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야. 돈과 권력 앞에서 순수한 말자를 죽인 이강식의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형사들이 박 여사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박 여사가 발버둥치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김진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진수 씨도 공범 혐의가 있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형사가 김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수가 지우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정말 이럴 거였어?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비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공범이에요. 김진수도 고개를 떨구며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룸에서 이강식과 지우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모든 응어리가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자 박 여사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고 이강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자예요. 선생님, 제자 말자. 박 여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박 여사가 매달렸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가난해서 미쳤던 거예요. 이강식은 무릎 꿇고 비는 제자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알던 내 제자 말자는 가난했지만
밥 한 끼의 온기를 아는 아이였다. 이강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넌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다. 이강식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박 여사는 절규하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박 여사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공범 혐의가 있는 아들 김진수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었습니다. 지우 씨,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김진수가 마지막으로 지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황금 연회장에서 기자들과 상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이승우가 마지막에 이강식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30년간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승우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선생님 덕분에 기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승우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도 이강식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제 평생 이런 통쾌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 여사님이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 여사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룸이 조용해지자 지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 예단비로 준비했던 돈이었습니다. 오 여사님, 지우가 오 여사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빠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오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저씨 인품에 감화되어서 한 일인데. 그래도 받으세요. 오 여사님이 없었다면 저 악마는 계속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오 여사가 감격하여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우는 아버지 이강식에게 다가가 팔짱을 꼭 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호텔룸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이강식도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저 밍크 코트 값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우 먹으러 가요. 지우가 아빠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자. 이강식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이강식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평생 가르쳤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행은 언젠가 보답받는다고 늘 말했잖니. 이강식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오 여사님의 도움, 승우의 의리, 내 효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악을 이겼어. 지우가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가 평생 바르게 사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강식은 딸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와 굴욕이 모두 치유된 하루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부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이 아름다운 봄날, 이강식과 지우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기세가 등등해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더한 피눈물이 흐르는 법입니다. 밥 한 그릇 나눌 줄 아는 이강식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다른 딸 지우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지은 복과 죄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부녀의 앞날에는 억울한 일 없이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 배달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